서울 강북의 깊은 골목, 해질녘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김민준 할아버지의 고단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민준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이 쓰레기차를 따라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역겨운 냄새와 축축함은 장갑을 뚫고 들어와 그의 피부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내 순자 할머니와 6아이들의 저녁 식사만이 가득했으니까. 그들의 보금자리는 강북의 허름한 단칸방이었다. 비좁은 공간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아이들의 그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벽이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찬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6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순자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 한기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민준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혈육 한 점 없는 외로운 노부부였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10년 전.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발견하면서부터였다. 검은 피부의 아기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주저할 틈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아기는 그들의 첫째 아이, 혜진이가 되었다. 그 후로 5명의 아이들이 차례로 그들의 품으로 찾아왔다. 개구쟁이 지훈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민우,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은비, 소심한 세준이, 그리고 언제나 해맑은 막내 진아까지 모두 다른 피부색과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단칸방 안에서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오늘도 민준 할아버지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현관에 다다르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 오셨다. 진아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고 아이들은 우르르 달려와 할아버지의 다리를 붙들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을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축한 손을 대충 바지에 닦았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두부조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아이들은 늘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다. 여보, 어서 와서 앉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추워 보이네. 할머니는 민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낡은 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가 놓였고 아이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식사 시간은 언제나 시끌벅적했다. 지훈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은비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혜진이는 조용히 동생들을 챙기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밥그릇에 김치를 놓아주었다. 민준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피곤을 잊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구나. 이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식사를 마치고 민준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오래된 낡은 동화책이었지만 할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늘 새롭고 흥미진진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품에 폭 안겨 잠이 들었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숨을 쉬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깊은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민준 할아버지는 홀로 마당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옷깃을 세우몄지만 그의 눈은 맑았다. 그는 늘 집으로 돌아오기 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발견한 특이한 물건들을 몰래 숨겨두는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 안에는 녹슨 쇠붙이,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간혹 버려진 식물 씨앗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민준 할아버지에게는 달랐다. 그는 쓰레기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막연히 믿었다. 특히 그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유기물질과 흙에서 나는 묘한 냄새에 오랫동안 집착했다. 마치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장 최근에 발견한
썩은 음식물 찌꺼기들 사이에 박혀있던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들었다. 그 조각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손으로 더듬었다. 혜진이는 가끔 할아버지가 밤늦게 이 창고에 들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할아버지가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언젠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마법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오래된 상자에 넣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막연한 희망과 함께 무언가를 탐구하는 듯한 깊은 열정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준 할아버지가 일터로 나가기 전 막내 진아가 열에 들뜬 얼굴로 콜록거렸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아의 이마를 짚었다. 아이고, 열이 펄펄 끓네. 병원에 가봐야겠어. 하지만 병원비는 늘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다. 민준 할아버지는 진아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내가 오늘 돈 좀 더 벌어올게. 걱정 마.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 낡은 집을 나설 때마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자신을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그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강북의 허름한 동네를 비추던 아침 햇살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진아의 열은 밤새도록 떨어지지 않았고 작은 몸은 땀으로 축축했다. 순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진아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은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할머니, 진아 괜찮을까요? 혜진이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걱정이 배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혜진이의 손을 잡고 애써 미소 지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진아는 강하니까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민준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늘 그랬듯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향했지만 오늘은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눈에는 진아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른거렸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쓰레기통을 뒤졌고 더 깊숙이 손을 넣어 알 수 없는 것들을 찾아냈다. 썩은 음식물 찌꺼기들 사이에서 번뜩이는 플라스틱 조각, 흙과 뒤섞인 낡은 철사 뭉치, 다른 이들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어쩌면 이것들이 진아를 살릴 신라 같은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에 뭔가를 끄적였다. 10여 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그는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그것들이 썩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들을 꼼꼼히 기록해왔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고물상 할아버지쯤으로 여겼지만 민준 할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연구였다. 이어이, 김노인 오늘은 일찍 나왔네. 뭐 특별한 거라도 찾았나. 같은 동네에서 고물을 줍는 박씨 아저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박씨 아저씨는 민준 할아버지보다 젊었지만 늘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준 할아버지의 이런 기이한 탐구를 비웃곤 했다. 특별한 거란요? 박씨, 그저 오늘도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지요. 민준 할아버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쯧쯧, 그렇게 평생 쓰레기나 뒤져서 뭘 번다고? 나처럼 재활용센터에나 넘길 만한 거나 찾는 게 돈이 되지. 박씨 아저씨는 비아냥거리며 지나갔다. 민준 할아버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는 이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속에서 언젠가 세상을 바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그것이 막연한 믿음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쌓인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집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진아를 안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진아의 열은 점점 더 오르고 있었고 작은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엄마, 진아가 이상해요. 민우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순자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진아의 이름을 불렀다. 진아야, 정신 차려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빨리 전화해봐. 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늘 쓰레기 수거를 할 때는 전화기를 받지 않았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이웃집의 도움을 받아 진아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작은 병원 응급실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진아를 진료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폐렴 증상도 있고 열성 경련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상태가 위급합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선생님, 그런데 병원비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호자분이 없으신가요? 지금은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이 병원 원장입니다. 박세호 원장은 깔끔한 양복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실 이 지역의 가장 큰 재활용 기업 그린솔루션의 대표이기도 했다. 최근 그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준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아이 상태는 제가 보증하죠. 하지만 병원비는 분명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환자분의 남편분이 특이한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세호 원장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다. 할아버지가 늘 밤에 몰래 만지작거리던 쓰레기들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그것이 그저 할아버지의 늙은 취미라고만 생각했을 뿐 어떤 중요한 기술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네, 글쎄요. 우리 영감은 그저 평생 쓰레기나 주워왔을 뿐인데요. 순자 할머니는 얼떨떨하게 대답했다. 박세호 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아이 치료는 시작하죠. 병원비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의 눈빛에는 진아의 생명보다는 민준 할아버지의 기술에 대한 탐욕이 더 번뜩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준 할아버지는 지쳐 쓰러질 듯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 샘플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수첩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되짚어보며 이 모든 것이 결국 특정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소에 관한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효소들이 친환경적인 비료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쩌면 그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답을 가장 더럽고 하찮게 여겨지는 곳에서 찾아낸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서둘러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왔던 수많은 보물들이 있었다. 그의 연구 노트,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채취한 미생물 배양액 샘플들. 그는 그것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것만 완성되면 우리 진아 병원비도 내고 우리 아이들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정적만이 그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모두 울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진아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다. 민준 할아버지는 들고 있던 쓰레기 샘플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진아가 병원에 위독하다고 그는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고 자책했다. 지금껏 쓰레기 속에서 미래를 찾고 있을 때 그의 가장 소중한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마법이 과연 제때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꿈에 불과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혼돈과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낯선 공기로 가득했다. 민준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아의 병실로 향했다. 혜진이와 다른 아이들은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아이들은 일제히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진아가 너무 아파요. 혜진이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손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쉬는 진아 옆에 앉아 있었다. 진아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은 민준 할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순자, 진아는 괜찮은 건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박세호 원장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르신이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아이 상태는 지켜봐야겠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시급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박세호 원장은 진아의 상태를 설명하는 듯 했지만 그의 시선은 민준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 그 안에 알 수 없는 쓰레기 샘플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 할아버지는 박세호 원장의 시선을 알아차렸다. 그는 가방을 황급히 등 뒤로 숨겼다.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진아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어떻게든이라. 구체적인 방법이라도 있으신지요? 이 아이는 단순한 폐렴이 아니라 합병증 우려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초기 치료 비용이라도 내셔야 합니다. 박세호 원장은 마치 덫을 놓듯 민준 할아버지를 몰아세웠다. 순간 민준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진아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저에게 기술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생일대의 결단이 담겨 있었다. 박세호 원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민준 할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오호라.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듣던 대로군요. 제 이름은 박세호. 그린 솔루션의 대표이자 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 기술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 할아버지는 박세호 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이 남자가 단순히 친절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진아를 살릴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샘플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투명한 용기에 담긴 짙은 갈색의 액체였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썩은 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기포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간 음식물 쓰레기에서 채취한 미생물들을 배양하여 만든 특수한 효소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단시간 내에 고품질의 친환경 비료나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의 손끝에는 오랜 세월의 연구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세호 원장은 샘플을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냉소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액체를 흔들어 보고 냄새를 맡자 이내 놀라움이 역력했다. 냄새는 예상보다 강하군요. 하지만 효과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혜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밤마다 창고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가 늘 흙과 쓰레기의 비밀에 대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었다. 처음에는 그저 노인의 괴팍한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눈빛과 박세호 원장의 탐욕스러운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할아버지 연구 노트를 봤어요. 거기엔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혜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통해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연구에 매달렸는지 알고 있었다. 박세호 원장은 혜진이를 흘끗 보더니
비웃었다. 꼬마 아가씨가 뭘 안다고. 이런 첨단 기술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혜진이의 말에 힘을 얻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연한 눈빛으로 박세호 원장을 바라봤다. 이 순간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고물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었다. 박세호 원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그는 민준 할아버지의 기술이 진짜라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계산을 마쳤다. 하지만 동시에 이 늙은 고물상에게서 그런 기술이 나왔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진아의 위급한 상태가 그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좋습니다. 제가 이 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시연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 제 회사 연구소로 오십시오. 성공한다면 진아의 병원비는 물론 어르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희 회사로 넘어와야겠죠. 박세호 원장은 거래 조건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요함이 묻어났다. 민준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그의 기술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진아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 아이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할아버지는 혜진이를 곁눈질하며 대답했다. 혜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박세호 원장의 눈빛에서 불길한 기운을 읽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할아버지는 혜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박세호 원장의 그린솔루션 연구소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다른 아이들은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민준 할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지난 20년이 담긴 연구 노트와 함께 어제 진아 병실에서 보여주었던 미생물 배양액 샘플이 들어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유일한 희망을 이 탐욕스러운 남자에게 내던져야만 했다. 혜진이는 불안감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옆을 굳건히 지켰다. 그녀는 어렴풋이 할아버지의 재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박세호 원장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함께 거대한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세호 원장의 그린솔루션 연구소는 민준 할아버지의 낡고 허름한 집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번쩍이는 유리창과 최신식 설비들, 깔끔한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은 할아버지의 눈에는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혜진이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녀의 작은 손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세호 원장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한 실험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투자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그린솔루션의 핵심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늙은 고물상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들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박세호 원장은 이 시연을 통해 민준 할아버지의 기술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만약 성공한다면 단번에 모든 권리를 강탈할 계획이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무대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시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노인분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세호 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할아버지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듯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할아버지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을 느꼈지만 진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가방에서 유리용기에 담긴 갈색 액체를 꺼내 실험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결과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효소입니다. 한 연구원이 비웃듯 물었다. 효소라고요? 고작 그 썩은 물 같은 게요. 우리 연구소는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작 길거리에서 주운 쓰레기로 그런 대단한 걸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연구실입니다. 저는 그저 자연의 원리를 관찰하고 그것을 재현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세호 원장은 준비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가리켰다. 좋습니다. 그럼 시연을 시작하시죠. 여기. 우리가 오늘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실 건지 궁금하군요. 민준 할아버지는 장갑을 끼고 쓰레기 더미에 손을 뻗었다. 그는 평소처럼 쓰레기에서 특정 성분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효소 액체를 쓰레기 더미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액체가 쓰레기에 스며들자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겨운 악취가 서서히 사라지고 희미한 흙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표정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을 비비며 쓰레기 더미를 주시했다. 액체가 스며든 음식물 쓰레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를 잃고 마치 흙처럼 고운 입자로 변해갔다. 심지어 작은 식물 뿌리가 그 안에서 돋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불가능에 다한 연구원이 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세호 원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이 정도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계산은 민준 할아버지의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그저 작은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민준 할아버지의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직감했다.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탐욕이 더욱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그때 박세호 원장이 미리 준비해둔 함정을 실행했다. 잠깐 혹시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효소가 진짜라면 어떤 종류의 유기물에도 반응해야 합니다. 저기, 우리가 준비한 특수 폐기물을 한번 처리해 보시죠. 박세호 원장이 손짓하자 연구원들이 일반 음식물 쓰레기보다 훨씬 처리하기 어렵고 독성이 강한 산업 폐기물 샘플을 들고 왔다. 그의 속셈은 명확했다. 민준 할아버지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의 시연을 실패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효소가 음식물 쓰레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업 폐기물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회의적으로 변했다. 박세호 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때 혜진이가 앞으로 나섰다. 안 돼요.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밤새도록 읽으며 그가 다루는 대상이 음식물 쓰레기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난감해하는 것을 보자 용기를 내어 외쳤다. 하지만 박세호 원장은 혜진이를 노려봤다. 꼬마는 조용히 해라. 이건 중요한 시연이다. 민준 할아버지는 혜진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산업 폐기물 샘플에 손을 뻗었다. 진아의 위독한 상태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연구를 믿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효소 액체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부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1분, 2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조롱 섞인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박세호 원장은 승리했다는 듯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나군요. 고작 쓰레기를 주워 만든 것에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효소 액체를 부은 산업 폐기물 더미에서 갑자기 짙은 녹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다.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유독 가스인가? 박세호 원장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민준 할아버지 역시 놀랐다. 이런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의 몸이 순간 휘청거렸다. 혜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 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가 싶었다. 진아는 어떻게 되는가? 민준 할아버지의 눈빛에 절망이 스쳤다. 그는 폐기물 더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속에서
자신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연구실 안은 녹색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박세호 원장은 콜록거리며 민준 할아버지를 노려봤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독극물이라도 만들 생각이었습니까? 이 노망난 영감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 할아버지의 기술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이 예상치 못한 반응은 그의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잘못될 리 없다고 확신했다.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이 독한 폐기물에는 자신의 효소가 반응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뒤적였다. 바로 그때였다. 혜진이가 갑자기 민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폐기물 더미를 향해 달려갔다. 할아버지 제 말 들으세요. 할아버지 노트에 쓰여 있었어요. 이 효소는 특정 미생물이 있어야만 완벽하게 반응하고 그 미생물은 음식물 찌꺼기 중에서도 특정 종류의 탄수화물이 풍부한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한다고 하셨잖아요. 혜진이는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를 탐독했고 그 안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던 것이다. 민준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맞다, 그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박세호 원장이 들고 온 산업 폐기물에는 그 미생물이 번식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미생물을 죽이는 독성 물질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었다. 혜진아, 내 말이 맞아. 미생물이 없어. 이 폐기물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야. 박세호 원장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비웃었다. 웃기는군.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저 영희 보십시오. 이 노인네가 연구소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연구원들에게 민준 할아버지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바로 그 순간 혜진이가 재빨리 몸을 돌려 연구실 한쪽에 놓여있던 작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견했다. 아마도 연구원들이 점심을 먹고 남은 잔반이 버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주저없이 쓰레기통 안으로 손을 넣어 껍질을 벗긴 바나나 한 조각과 밥알 몇 개를 움켜쥐었다. 할아버지, 이걸 폐기물에 같이 넣어봐요. 할아버지가 찾던 미생물이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혜진이의 행동에 경악했다. 저 더러운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다니. 하지만 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혜진이가 내민 바나나 조각과 밥알을 받아들어 자신의 효소 액체를 뿌렸던 산업 폐기물 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희미하게 퍼지던 녹색 연기는 여전했지만 바나나 조각이 닿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녹색 연기가 서서히 옅어지더니 갑자기 연한 노란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꽃향기 같은 상큼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박세호 원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아까의 오만함 대신 경악과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다. 노란 영희는 점점 더 맑아졌고 마침내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자 사람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산업 폐기물이 뒤섞여 있던 더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마치 비옥한 흙더더미처럼 변한 유기물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그 흙 속에서는 작은 새싹들이 움트고 있었다. 척박한 폐기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변모한 것이다. 연구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광경의 할 말을 잃었다. 한 기자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세상에, 이건 혁명이야. 한 투자자가 감탄사를 터뜨렸다. 박세호 원장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늙은 고물상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건 우연이야. 아니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민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
이 기술이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기술입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 속에서 눈물을 글썽겼다. 그의 20년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냈다. 혜진이는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빛났다. 그때 민준 할아버지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쳐서가 아니었다. 벅찬 감격과 함께 진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기술로 이제 진아를 살릴 수 있었다. 그의 낡은 손에 들린 흙더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살릴 희망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었다. 연구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환호성이 그들의 기적을 축하하는 듯 울려 퍼졌다. 연구실을 가득 메웠던 환호성이 잦아들자 박세호 원장의 창백해진 얼굴이 다시금 민준 할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의 그린 솔루션은 이제 더 이상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이건 믿을 수 없어. 감히 이 늙은이가. 박세호 원장은 씩씩거리며 민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인정하기 싫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와 명성이 한낱 고물상 노인에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한 경찰관이 박세호 원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박세호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의 회사 그린솔루션은 지난 몇 년간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 선생님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박세호 원장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이 되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단호하게 연행해갔다. 그의 뒤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박세호 원장은 그렇게 자신의 탐욕과 부정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의 몰락은 그동안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준 할아버지는 혜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박세호 원장의 몰락을 보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아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 진아는 기적처럼 회복되어 퇴원했다. 민준 할아버지의 기술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는 음식물 쓰레기의 연금술사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수많은 투자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고 정부에서도 그의 기술을 국가 프로젝트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민준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낡은 단칸방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은 강북의 쾌적한 주택으로 이사했고 진아를 비롯한 아이들은 최고급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거나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진아가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온 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순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의 고생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네. 민준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 순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 덕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는 혜진이를 바라봤다. 혜진아, 네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아마 실패했을지도 몰라. 내 용기와 지혜가 우리를 살렸단다. 혜진이는 수줍게 웃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저 할아버지의 노트를 읽었을 뿐인걸요. 모든 지혜는 할아버지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함께 할아버지의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가 장난스럽게 외쳤다. 그럼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매일 고기 반찬 먹을 수 있어요. 민준 할아버지는 활짝 웃었다. 하하하하.
그럼 우리 지훈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지. 하지만 얘들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이 기술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이야. 우리는 이 기술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단다. 그들은 함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쓰레기 더미에서 희망을 찾던 민준 할아버지의 고단한 삶,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피던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끈기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재활용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세상에 빛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20년의 세월이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 말처럼 강북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 낡고 허름했던 골목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빌딩과 푸른 공원들이 들어섰다. 음식물 쓰레기는 더 이상 도시의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민준 할아버지의 기술은 에코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보급되어 도시의 순환 경제를 이끌고 있었다. 민준 할아버지는 이제 흰머리가 더 휘어졌고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따뜻했다. 그들은 여전히 강북에 살고 있었지만 과거의 단칸방 대신 초록으로 우거진 정원이 딸린 아담한 주택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늘 아이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6 아이들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혜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명한 생명공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에코바이오 시스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아버지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그녀의 연구실에는 늘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지우는 뛰어난 건축가가 되어 에코바이오 시스템에서 생산된 친환경 건축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민우는 아이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환경교육 전문가가 되어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그가 쓴 환경 동화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은비는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살려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불렀고 전 세계 콘서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노래는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세주는 늘 소심했던 아이였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용기를 얻어 유능한 의사가 되었다. 그는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특히 폐기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앞장섰다. 그리고 막내 진아는 국제 NGO 활동가가 되어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활동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다. 민준 할아버지는 김민준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과 같은 환경 문제 해결에 열정을 가진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재단은 강북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북의 에코바이오 시스템 기념공원에서는 대규모 환경축제가 열렸다. 이 공원은 과거 민준 할아버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곳이었다. 이제는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모했다. 공원 중앙의 무대에는 민준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그리고 그들의 6 아이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에코바이오 시스템의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패를 받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가 그들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냈고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민준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쓰레기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준 여러분 덕분에 이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버려지는 것 속에도 생명이 있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 속에도 위대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의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무대 위로 조용히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당당한 자태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검었고 그들의 아이들과 비슷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은 깊은 감사와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앞에 서서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김민준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전 할아버지께서 처음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하셨던 아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순간 민준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수많은 아이들을 잠시나마 보살피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기도 했었지만 이토록 성인이 되어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6 아이들도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의 이름은 이솔.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신 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좋은 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 해결을 돕는 UN 환경 특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솔은 목이 메이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할아버지의 기술은 저의 고향과 같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은 저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숨겨진 가족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솔은 두 무릎을 꿇고 민준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솔을 품에 안았다. 민준 할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들은 그저 버려진 생명을 잠시 보듬어 주었을 뿐인데 그 씨앗이 이토록 아름답게 자라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목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솔은 6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형제자매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이솔에게 다가가 그녀를 함께 얼싸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도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강북의 푸른 하늘 아래 민준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그리고 그들의 6 아이들 그리고 뜻밖의 7번째 아이 이솔까지 온 가족이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낱 쓰레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무한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세상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들이 20년 전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찾았던 숨겨진 보물처럼 예측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의 연속임을 증명하는 듯 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피어난 기적. 김민준 할아버지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쓰레기 속 보물은 없는지 오늘 하루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심을 용기를 가져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